우리가 미드필더가 많이 떨어져. 그래도 루디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럼 그 팀의 미드필더 퀄리티는 확 올라갈걸요? 공격에서 수비를 전환될 때 상대의 역습을 어떻게 차단해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로드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많고요. 지금 시점에 지금 정점에 있는 로드리는 당연히 발롱도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저 이분은 로드리 얘기입니다. 미드필더. 로드리 검색하고 계신가요? 아니 역대 발롱도르 수상자들의 성향을 보는 거야. 뭐 사실 근데 저는 거의 메날도가 쭉이었어요. 그 전에 뭐 호나우드, 뭐 카카, 세브찬코 막 이렇게 있다가 모드리치가 받았잖아. 모드리치 받고 벤제마 받고. 칸나바로 뭐 이러다가 좀 호나우두 뭐 메시 이러다가 모드리치 그러다가 이제 뭐 벤제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발롱도르 이야기를 띄우긴 했는데 사실 뭐 로드리가 발롱도르를 무조건 받는다 요 얘기는 아닌데 파워랭킹에서는 지금 뭐 1위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다른 뭐 도박사들 배당은 뭐 비니시우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별개로 아마 그거 같아요. 제일 지금 현재 가장 폼이 좋은 선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로드리 이렇게 여쭤보면은 참 로드리의 단점부터 여쭤볼게요. 로드리의 단점. 로드리 단점이요. 예. 뭐 장점은 워낙 많으니까. 따지자면 첼시 선수가 아니라는 거. 인테르 선수가 아니라는 좀 거. 아쉽지. 바르히안 선수가 아니라는 거. 로드리는 지금 이 순간 단점을 찾기 어렵고요. 굳이 로드리의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건 너무 잘해서 혹사를 당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로드리의 단점은 그거죠. 뭐죠? 왜 인테를 할 때 골을 넣었나?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각자 팀에서 우리 팀에 로드리 오면 요 정도까지 바꿔줄 수 있다 있어요. 뭘 바꿔줘요? 로드리랑 바꿔온다. 선수를? 물론 진짜 막 어처구니 없는 트레이드 말고 뭐 맨시티 입장에서도 납득이 될 만큼 넘겨준다면. 그래서 3명을 한꺼번에. 3명 지금 명이나요? 네. 갤러거, 예. 루카쿠. 예. 네. 또 누구 한 명을 또 할까요? 갤러거, 루카쿠. 부상만은 스털링 뭐 다시 칠엘. 3명 드릴까? 한꺼번에? 그 맨시티가 안 받을 것 같은데요? 3명이라도? 제가 맨시티 입장으로 할게요. 이걸 왜 받아요? 제가 절대 안 받죠. 아니 3명에 3명인데 엄청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근데 3명이 때는 필요 없습니다. 왜죠? 차라울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달라요. 우리도 필요 없어. 차라울루 대신에 로드리가 그 자리에 선다면 근데 그거에 맞춰서 또 선수 구성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굳이? 라는 느낌이긴 해요. 로드리는 물론 엄청나게 훌륭한 선수지만 그런 선수죠. 차라울루도 어쨌든 그 포지션에서는 탑3 안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퍼포먼스로는 그러니까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엄두를 안 냈죠. 그쵸. 오히려 저는 첼시 팬으로서 예. 데칼 라이스가 시장에 나왔을 때 사실은 계속 다시 컴백. 첼시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데칼 라이스가 안 온 게 조금 아쉽지. 로드리 사실 생각 안 했으니까 아예 엄두가 안 난다. 안 줄 거라고 알고 그만큼 맨시티의 그 전술적 핵심 중앙 코어인데 그거를 절대 줄 리가 없다. 로드리 그리고 엄두 자체를 안 냈잖아 딴 팀에서도. 그렇죠. 저는 로드리 영입할 수 있다면 네. 5명도 보낼 수 있습니다. 5명 거의 쩔이죠. 그래도 매물이 좀 그래도 뭐 일단 페란 토레스 같은 선수 들어갈 거고. 그렇죠. 토레스 다시 보내요? 페란, 하피냐, 로메오, 뭐 수비 쪽에서 에릭 가르시아 돌아왔으니까 에릭 가르시아, 뭐 5명도 보낼 수 있습니다. 야말은 안 보내나요? 야말은 보낼 수 없고요.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협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누군가 필요한 선수가 있으면 프랭키데요? 협상은 가능한데 프랭키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근데 왜 로드리가 절실하냐면 사실 바르셀로나는 피보트 위치가 지금 좋지 못하니까 무조건 필요하니까 로드리 같은 선수가 오면 너무 좋죠. 근데 선수를 안 내주고 본인이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빨개 벗고 막 춤을 추면 로드리가 온다. 이 팀의 애정을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야. 그걸 원합니까? 그걸 원해요 사람들이? 아니 본인이 그걸 하면 전 세계 바르셀로나 팬의 총대를 메고 본인이 가서 바르셀로나 중앙 하면은 그 이제 맨시티가 오케이 그 보내줄게. 그리고 춤추면 다 벗어야 돼. 진짜 아예 다 벗고 춤추면 그러면 로드리를 보내줄게 하면은 할 거야?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팀의 애정이 식었네. 아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벗고 내가 춤추는 그 순간 에이 눈 부렸다 안 돼. 그럴 것 같아서 그거 해야지 이제. 이건 행위 예술이다. 이건 행위 예술이다. 아니 근데 내 몸이 예술적이지가 않아. 아니죠.
그것조차도 예술이다. 그게 예술이다. 그것조차도 예술이다. 아니다. 특이하잖아. 내 몸이 예술적이지 않아서. 네. 뭐 단점은 당연히 말씀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장점을 그러면 세 분이서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신다면. 장점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로드리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중앙에서 공을 잡았을 때 상대가 이제 압박을 들어와서 버텨주고 그러면서 이제 공을 중앙 미드필더에서 장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소한의 계산이 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드필드를 구성할 때 그냥 좀 편리하죠. 어떤 팀이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미드필더가 많이 떨어져. 그래도 로드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럼 그 팀의 미드필더 퀄리티는 확 올라갈걸요? 로드리 단지 한 선수 때문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기를 이기는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더 이제 팀을 운영하는 데서 훨씬 편안해지죠. 그 정도로 중요한 선수죠. 그 선수가. 기본적으로 현대 축구가 땅 따먹기 개념으로 좀 도입을 하자면 네. 공격 쪽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차 빌드업 할 때 적은 숫자로서 그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드리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죠. 그럼 더욱더 효과적으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상대의 역습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로드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많고요. 수비력도 있고. 네. 뭐 대한축구협회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빌드업에 있어서 네 매우 중요한 선수가 아니라. 라비피아나? 네, 라비피아나에서도 라비피아나랑은 좀 안 맞지 않나요? 네. 로드리는 근데 그렇게 해도 해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능력이 좀 아쉬운 거지. 네. 부스케츠랑 비교 많이 하잖아요, 로드리랑. 그쵸. 어쨌든 똑같은 스페인의 선수고. 예. 부스케츠랑 비교했을 때 부스케츠는 그게 대단해. 얘는 자기가 공을 받으면 너무 쉽게 앞쪽으로 공을 잘 줘요. 맞아요. 근데 그건 걔만의 정말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거 자체는. 다른 누구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건. 부스케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제 로드리는 그래도 상대가 만약에 자기에게 한 명 정도 압박 붙는 건 난 얼마든지 버티면서 공 다른 선수들한테 줄 수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취향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감독이 나는 그래도 미드필드에서 좀 확실하게 돌리면서 쭉쭉 앞으로 가는 걸 원해. 그러면 이제 부스케츠가 더 맞는 거고 자기한테는. 나는 그래 조금 그래도 한두 명 정도 수비를 이렇게 땡겨가지고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럼 로드리 쓰는 거고. 저는 일단 지금 이 순간 로드리의 활약을 높고 평가를 하고 예.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의 마지막 부스케츠는 압박에 약하고 그리고 기동력도 떨어지고 수비 가담에서도 약간 엇박자였고 이런 모습이 떠올라서 그렇지 제가 최근에 바르셀로나 08-09 시즌 트래블 했을 때 그때 결승전을 봤었는데 부스케츠가 움직이면서 패스를 돌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기동력도 갖고 있을 때의 부스케츠, 젊었을 때 부스케츠를 보니까 야, 이 선수가 왜 이 스페인에서 한 획을 그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스케츠 전성기 시절을 비교하면 선택의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위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다만 우리의 이 기억은 마지막 순간 바르셀로나에서 뛸 때 그 수비 가담 못하고 내가 막 쌍욕하고 그때 그 부스케츠가 기억에 남아서. 형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수비 가담 그때는 문제가 심각했어. 나이가 드니까. 아니 어쩔 수 없죠. 세월 앞에 장사 네. 없으니까. 사실은 나 로드리 맨시티 입단했을 때부터 쭉 지켜보면 예. 계속 늘어요. 계속 늘어. 이거는 뭐 비아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맨시티로 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 늘면서 사실은 지금 이 위치에 온 거지. 공격, 가담 능력도 늘어. 전체적인 펩의 시스템 하에서 경기를 움직이는 오프 더 레코드, 또 숫자 빌드업에서의 숫자 싸움, 그다음에 시야 확보, 뭐 여러 가지 부분의 노련미 이런 것들이 다 뭐 기본적으로 킥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뭐 전체적인 뭐 그런 운영력도 좋지만 예. 일단 기량이 계속 늘고 있었다. 로드리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것 같아. 이제 20점쯤 되니까 예. 이제는 뭐 세계 최고는 당연하고 지금 시점에 지금 정점에 있는 로드리는 당연히 발롱도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불과 뭐 한 4, 5년, 5, 6년 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포지션이 발롱도르 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치. 힘들죠. 네. 뭐 가장 최근에 내가 발롱도르 예. 기록을 다시 보니까 모드리치가 그나마 예. 공격수 메시, 호날두 있는 선수도 빼고 예. 벤제마 빼고 모드리치가 2018년이었지. 그 이후에는 뭐
또 누구 있어? 벤제마도 톱이고. 네드베드가 그 한참 전에 그쵸. 한번 뭐 그런 거. 네드베드도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 훨씬 강한 느낌이었죠. 윙어에 가깝게 기용이 그렇지. 됐었으니까. 사실은 완전히 중앙 미드필더로는 또 누구 있나? 없지 않나? 거의 없고요. 사실 거의 다 공격수가 받았고 그치. 안린 선수가 최근에는 칸나바로하고 칸나바로 이제 모드리치고 2006년에 월드컵 때 받은 네, 거고. 다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올라가면 뭐 지단 이렇게 가야 돼. 그쵸, 그쵸. 지단도 좀 그러니까 진짜 뒤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이렇게 평가를 이제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네. 그동안은 사실 이게 기자단 투표들이잖아. 각국을 대표하는 뭐 이렇게 사실은 스탯들 보고 스탯 같은 걸 중요하게 보잖아. 수치. 근데 이제는 게임 컨트롤 그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구인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발롱도르도 한번 평가를 해줘야 될 때가 되진 않았나. 우리 기록도 그렇잖아. 기록도 예전에는 골른 선수 많이 하고 또 어시스트 된 선수만 많이 이제 쳐주고 스탯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점 역할, 골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전전 패스, 예. 연계, 홀더 플레이 이런 거를 했던 선수들의 역할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망각해버리고 그냥 뭉개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록들도 많이 세분화되고 있잖아.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발롱도르도 로드리에게 한번 주는 게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적당한 선택이 아닌가. 물론 이제 기자단들이 투표를 하겠지만 뭐 그런 생각도 드네. 이게 결국 이제 축구가 이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고도화되고 되게 현대화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로드리가 전례 없이 좀 각광을 받는 느낌도 있어요.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네네네. 일단 수족처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되고 되게 중요해졌는데 그럼 거기서 공격수의 비중, 거기서 로드리 같은 선수의 비중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팀에서는 그럼 과연 중요한 게 누구냐? 그리고 그 역할을 뭐 스페인 대표팀이건 아니면 여기 맨시티에서 간에 제일 잘하는 선수가 로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딱 가운데 있는 선수가. 그리고 로드리는 그래서 더 각광받는 것 같아요. 골도 곧 잘랐어요. 그게 로드리 진짜 강점이에요. 네. 이 선수가 제일 큰 장점은 네. 결국 이제 그 위치에 있어서는 수비적인 부담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해야 할 일 짱을 잘 보는 거지. 그러니까 네, 내가 여기 네, 딱 네.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지금 내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위에서 숫자 싸움 해줘야 돼. 그럼 내가 꼭 기회가 와서 내가 슛을 때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지금 올라가서 여기 숫자를 확보를 해줘야 그래야지 다른 선수들이 더 편하게 축구를 할 수 있어. 이것도 물론 뭐 그 판단을 내리는 거는 어쨌든 감독이 그 훈련을 하겠지만 훈련장에서 계속 훈련하겠지만 경기 도중에 판단되는 건 결국 선수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쵸. 건데 그걸 너무 잘해요 지금. 뭐 부스케츠 과거로 가서 부스케츠 이렇게 비교했는데 아까 뭐 차라노글루도 그렇게 얘기했고 뭐 데클란 라이스라던가 사실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위치에 따라서 혹은 뭐 롤에 따라서 되게 뭐 이제 성향도 많이 달라지긴 한데 많이 달라지. 최근에 뛰는 현역 미드필더랑 로드리랑 그래도 좀 비교할 만한 게 찰신, 데클란 라이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드리하고 네. 나머지 두 선수 간의 차이는 좀 있다. 네. 성향이 좀 다르지. 방향도 다르고 지금 이 순간에는 로드리가 1황이네. 워낙에 좋으니까 두 선수 공통점도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로드리 우리가 뭐 이렇게 흔히 사실 평상시의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그냥 못 느끼고 그 중요함을 못 느낄 때 있잖아. 우리 뭐 학창 시절에 엄마가 아침마다 수험생 우리 아들 밥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 땐 도시락도 싸주고 맞아요. 뭐 하고 그렇게.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고마움은 얼마나 중요한 고마움이에요. 그 고마움을 그냥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렇게 기복이 있다면 네. 거기서 어떤 날 잘하고 어떤 날 못하고 그러면 우와 야 오늘은 야 파티 되게 잘했어 아스날 뭐 오늘은 파티 오늘 좋아 이러지만 로드리는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기복 그냥 맨날 잘해. 맨날 그냥 맨날 그냥 엄마가 밥 해주듯이 그냥 항상 그런 고마움이 있는 거야. 한 상을 기가 막히게 차려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맨날. 그냥 뭐 항상 꾸준하게 그냥 해줘. 네. 꾸준하게 뒤에서 다 만들어주고 가끔씩 올라가주고 뭐 도와주고.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고마움 중요성에 대해서 축구계에서 사실은 이번에 또 한번 얘기하지만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로드리 같은 선수. 데클란 라이스도 사실은 내가 비슷하다고 한 거는 이 선수도 사실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봤지만 예.
웨스트햄 시절도 그렇고 이 선수를 풀 경기로 계속 보면 그런 게 있어. 진짜 많이 뛰어. 일단 많이 뛰어. 다치지도 않아. 많이 뛰는데 뭐 화려하진 않아. 하지만 이 선수가 되게 필요해. 팀에. 그리고 필요한 곳에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게 몇 경기를 이렇게 쭉 하면은 야, 이 선수가 정말 팀에 필요한 선수고 좋은 선수. 그리고 또 잘해. 잘하기도 해.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돼. 그래서 드문드문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고마움을 느껴. 이 선수 되게 좋은 선수다. 갑자기 와서 수비에서 중요한 블록을 해주고 태클을 해주고 인터셉트를 해주고 중간에 우리는 이제 실수하는 것만 이렇게 약간씩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 선수가 그만큼 많이 관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또 꾸준해. 그 생각에서 로드리의 난 뭐 발롱도르 얘기를 하였지만 난 적극 찬성. 결국 이제 이 포지션의 선수가 한 번은 받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 똑같은 포지션에 뛰는 뭐 로드리뿐만이 아니라 이 비슷하게 이제 미드필더에 뛰는 다른 선수들도 나도 저렇게 잘하면 저렇게 발롱도르도 받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을 수 있게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미드필더들이나 수비수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축구라는 게 골이 정점이고 골이라는 게 그 단어 뜻 자체가 목적인데 그렇죠. 그게 정점이긴 한데 그걸 하나를 위해서 어쨌든 골이 많이 나는 스포츠가 아닌가 축구 자체가 그거 하나를 위해서 사실 다른 선수들이 다 그 뛰면서 이제 관여를 하잖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 그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뭔가 개량화하기는 되게 어려운 이걸 뭐 어떻게 개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차라리 1대1 장면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벤트도 아니고 대부분의 이벤트라는 게 이제 다 진영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 진영과 이 진영이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부술 것인가 거기서 이제 재미가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정량화하기나 수치화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주목받는 선수가 나온다면 이런 선수가 한번 받았을 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지. 완전 과거로 가서 저는 예전에 수비형 미드필더 정말 이 선수 막 전설적이다 얘기 들었던 게 레돈도 이런 선수들이 레돈.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랑 비교하면 또 어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때도 똑같은 거야. 그래요? 그때도 이제 레돈도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 있을 때도 그렇고 그냥 좀 이렇게 플레이메이커형 왼발잡이 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뭐 또는 골도 잘 뿌리고 수비력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좀 약간 우아하잖아 스타일도 깔끔하게 이제 플레이를 또 잘하고 또 수비 해줘야 될 때 또 해주고 그러한 약간 교과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레돈도의 팬들도 많았고 한 거지. 잘생겼어. 멋있어. 옛날에는 그- 이제 고자리가 근데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팔리냐 같은 타입의 선수들이 훨씬 많았죠. 약간 체격 왜냐면 좋고. 10번의 시대였기 네. 때문에 네. 10번이라고 주로 이제 그때는 앞쪽에서 주로 공격의 마지막 마무리 패스, 파이널 패스들을 이제 집어넣는 타입의 선수들이 주로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서는 선수들은 이 선수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수비력이 좀 월등히 좀 뛰어난 선수들 생각해보면 뭐 로이킨도 그렇고 펜베르크도 그렇고 레전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은 다 수비력은 다 뛰어났어요. 여러 같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스타일들이 있죠, 있었어요. 있죠. 베론 네, 같은 베론도 스타일도 그렇고. 있고 네. 그런 스타일들이 또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뭐 팀 전술상 수비력이 너무나 뛰어난 선수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마케렐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뒤쪽을 다 커버하다시피 했었으니까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공격적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케렐레만이 중원에서 버티는 역할을 했으니까 또는 뭐 데프로티보의 마우르 실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육각형 미드필더의 모습을 보여줬고 30대 거의 후반까지 뛰었죠. 리아소르의 기적할 때가 35살 넘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제 역할을 하면서도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았었던 수비형 미드필더들도 있었고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로드리 얘기할 때 제가 뭐 단점을 얘기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사실 예전으로 가면은 그 역할에 충실했던 거죠 다들. 그렇지.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만개했었던 거죠. 지금처럼 이제 어떤 전술이나 조직적인 그런 걸 고도화시키기 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약간 그때가 더 뭐라 그래야 돼요? 축구적인 롤으로
보면은 분업화가 좀 더 많이 됐은 더 많이 됐다고 됐던 봐요. 시기라고 더 많이 봐요. 됐고 네. 그래서 그때 축구를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보면 10번 롤들이 많았어. 음. 그 10번은 이제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네.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지막 뭐 득점에도 관여하지만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 같은 비슷한 거지. 근데 지금은 박스 투 박스라는 이제 개념이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했잖아. 네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박스 투 박스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이 사실은 수비도 열심히 많이 해줘야 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비하는 미드필더, 공격에 추종하는 미드필더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경향이 많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능력이 다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이제 색깔이 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저번에 뭐 MIK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예. 거기도 보면은 뭐 한국 축구가 어떻게 지도자들 일선 지도자들 얘기하기에 한국 선수들이 다 비슷해지고 있다. 외국도 비슷한 거야. 네.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왜? 그 중에서 몇 명이 특출난 건. 왜? 봐야죠. 역할 자체가 네. 이제는 다 잘해야 다 되는 잘해야 돼요. 역할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선수들이 뭔가 비슷해지는 역할로 이제 바뀌는 거야. 피지컬도 중시야. 뭐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브라질도 이제 그런 논쟁들이 많고 계속 성적이 안 좋잖아. 브라질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 왜 이제는 예. 브라질 색깔을 찾아야 된다. 예. 우리가 브라질도 그러잖아. 자기네들이 이제 성과를 냈던 이럴 때 보면은 진짜 월드 클래스 풀백들이 존재할 때 예. 카를로스 카푸가 있거나 또는 뭐 다니엘 알베스, 마르셀로. 마르셀로가 마이코, 그 전에 마이코 마이콘이 있고 그럴 때 이제 다 결과물들을 내고 네, 성과를 냈단 말이지. 네. 근데 뭐 지금은 포르투의 웬델, 뭐 유벤투스 다닐루, 뭐 풀백들이 사실은 4-2-2-2 뭐 이런 형태의 고전적인 클래식한 운영 속에서 예. 자신들만의 색깔로 경기를 풀면서 결국은 풀백들의 파괴력 있는 월드클래스 풀백들이 지원하여서 득점도 하고 거기서 뭐 세계적인 어떤 탑클래스 공격수들이 마무리 짓는 그런 기술적 역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 보면은 브라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선수들이 다 비슷해지고 있다. 우리 색깔 잃어버리고 센터백이야 센터백. 우리 색깔 잃어버리고 있다. 왜? 코치들이 뭐 너 빅리그 유럽 진출해야 되지 않느냐. 피지컬 강조 뭐 하고 뭐 하니까 이제 맞는 그로 키우는 거네요 다 그냥. 약간의 이제 그런 느낌처럼 이제 바뀌곤 있지만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아. 지금은 중앙 미드필더의 유형도 요새는 너무 멀티 플레이어를 원하잖아. 사실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로들이 솔직히 보면 요즘에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가 다 할 줄 아는 선수로 다는 거잖아. 공격까지도. 디칸 라이스? 얘도 사실 비슷해지고 있거든. 얘도 점진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공격력도 올라가고 있어 사실은. 근데 맞아요. 뭐 사우스게이트가 그걸 억제시켰지만 대표팀에서는 그런 거지. 주드 벨링엄? 이런 선수들도 마찬가지야. 요즘에 뭐 새롭게 이제 뭐 신성 뭐 영입됐다. 토트넘이 뭐 아치 그레이 같은 선수를 네. 영입했다. 리즈에 있던 아주 최고의 유망주다. 다 비슷한 성향인 거야. 다 잘해. 뭐 이런 선수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하고는 이제는 색깔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다르지. 게 확실히 느껴지지. 예전에는 득점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얘기하지 말라는데 어이구 영주 형 얘기하니까 역시 갑자기. 영주 형이 내 얘기다. 영경이 나오고. 이런 그러게. 예, 영주 형이 이제 세계 축구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얘기하는데. 예. 그럼 아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과거에는 더 뭔가 색채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려다가 저기 떨어져서 멈췄는데 예. 과거에는 그 포지션에 맞는 능력이 특출하면은 생존할 수가 있었어. 썼지.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도 자신의 장점이 뭐 육각형이라고 해서 큰 게 아니라 정말 특출난 능력 한두 가지를 잘 이용할 줄 알면 나름대로 생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트라이커도 너무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포지션들도 너무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주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브라질 얘기했는데 브라질도 유럽에서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유럽 축구에 맞는 유형으로 키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브라질 특유의 테크닉과 창의성과 이런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재성이 있는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유럽으로 그렇지. 진출하면 미리 유럽화가 되지. 네, 거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유럽에서 가르칠 때는 또 다르게 이제 네. 교과적으로 만약 가르치면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선수 이적이 예전에 비해서는 네. 나이대가 어려졌잖아요.
아예 유망주를 영입해서 키운다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제대로 키워지면 그 팀에 맞는 정말 좋은 선수로 크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라의 그 특성?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팔방미인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드리 얘기하는 거는 미드필더로서 최고의 팔방미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또 브라질 선수들이 와서 기술이 네. 정말 좋은 선수들 영입을 많이 하잖아. 첼시도 그렇고 뭐. 그런 선수들이 와서 이제 자유롭게 거기서 무언가 개성을 표출했던 그 축구에서 와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시스템에 맞는 그 피지컬을 갖춰야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장점도 또 죽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감독이 그것을 잘 살려주는 감독이라면 따로. 그러면 난 그 감독 더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감독도 많아요. 요즘은 유럽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로드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시스템이 키운 미드필더야?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그런 의미의 어떤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안첼로티 감독의 영향력이 매우 그러니까. 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지. 예전에는 윙어로서 얘가 빠르고 슛만 잘 때리면 돼. 킥만 좋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미드필더로는 얘 미드필더 플레이 하다가 그러면 수비도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 왔을 때 몸싸움도 버텨내면서 공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요구되니까 다 어느 정도 이게 다 육각형 플레이어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더 명장수 더 그래. 음. 게임 플랜, 전술 철학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한 감독일수록 네. 더 그렇고 그렇지 않은 감독 해줘 이런 감독도 많아. 저번에 관중석에도 계시더구만. 그 밑에 해조. 밑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해조가 진짜 해조. 고급 해조가 있고 저급 해조가 있는데 그냥 해조 달라요 이거. 해조 축구 네.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했어? 그 해조 축구 얘기를 좀 하자면 나는 넘버 10의 시대가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넘버 10을 위해서 플레이메이킹 해줘. 그러니까 넘버 10을 위해서 나머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야. 그러면 넘버 10이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하든 경기를 어떻게 풀든 골 넣는 선수는 전방에서 골 넣으면 되는 거고 측면 자원들은 스피드가 있으면 좋은데 스피드 통해서 라인 따라서 침투에 들어가다가 크로스 올리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때리거나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그 해조 축구 얘기로 돌아가면 좋은 선수가 있으면 네. 이 좋은 선수의 득점력을 극대화시키든 아니면 이 선수가 뭐 미드필드에서 공수 연결 능력이 뛰어나면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든 해조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근데 진짜 말로만 해줘 그런 감독이었죠. 그러니까 지네딘 지단이 발롱도르를 받고 이제 한 시대의 과도기가 지났다면 지금 이제 로드리가 받았다면 네. 그분 그 시대적인 트렌드를 상징하는 또 네. 발롱도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냥 해서 간다고 이상한 항상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예. 공격수가 예. 가장 이게 눈에 그럼, 띕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도 후반기 때 와, 2024년을 미쳤었죠. 너무 잘해서 저는 그래서 약간 형님들 얘기 딱 들어서 정리하면 로드리가 현대 축구의 약간 정수 요 느낌인데 맞을까요, 이 표현이? 옛날에 이제 캄비아소가 그랬죠. 어. 캄비아소가 이제 네. 그 사실 키만 작았고 축구는 이제 로드리도 정도를 했는데 캄비아소가 지금 환생한다면 주목은 못 받았죠 그때는. 만약에 캄비아소가 지금 근데 키가 작아서 안 돼. 안 약간 돼요? 키가 작은 게 약간 아쉬워. 아... 킥은 캄비아소 좀 더 좋은데 왼발이 괜찮아서. 형이 아니라는데요? 저 형 축구 몰라. 맨날 틀리잖아. 인텔을 잘 나갔을 때만 그 기억해가지고 캄비아소가 인터는 뭐 이번 우승했는데 왜? 야. 둘이 싸우는 게 제일 재밌어. 근데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흐름을 타잖아요. 우리가 넘버 10의 시대 얘기할 때 지단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뭐 대한축구협회가 매우 중요시 여기는 빌드업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수 연결, 야, 전환. 근데 라몰 피아나만 얘기하지 마. 비대칭도 얘기했어. 여하튼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그 위치 로드리의 네. 위치가 현대 축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죠.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 로드 같은 선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로드리 같은 선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참 로드리가 좀 이렇게 떠드는 것도 신기하다. 잘했어. 저 그거 생각해요. 응. 아까 비니시우스 뭐 로드리 요 얘기할 때도 생각한 건데 만약에 특정 선수로 11명을 다 채워요? 그럼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 한 선수로? 네. 로드리 11명이 제일 축구 잘할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을 좀 해요. 블리트로 11명 채우고 아 현역으로 아. 현역으로 네, 현역으로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 로드리 11명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래? 벨링엄 11명? 마라도나 11명 하고 피터 크라우치 11명 이렇게 맞더라고. 아 마라도나가 이길 것 같은데 어? 마라도나가
맞다 당연히 이기자. 솔직히 아니, 말하면- 모르겠다는데. 일단 전성기 메시가 있다면 메시 11명을. 그 팀의 활동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성기 메시, 전성기. 전성기 메시. 좀 많이 뛸 때. 호날두 11명 어때요? 전성기 호날두 11명. 근데 그거 세긴 세다. 그쵸? 세긴 네. 세긴 세. 그건 세긴 피지컬도 세. 좋고 점프도 좋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공을 서로 안 주는 거야. 공 서로 안 줘. 왜 패스 안 하냐고 이렇게. 난이 11명. 자기들끼리 왜 패스 안 하냐고. 그리고 네. 골키퍼 호날두가 끌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비 11명. 거기는 공 안 뺏기겠다 진짜. 골은 안 넣어. 공만 돌려. 골키퍼부터 해가지고. 공만 돌려. 아 근데 여러 명 있네요. 그렇게 하면은 네. 축구 잘할 만한. 재밌어, 그래. 재밌어. 나중에 그런 주제로 한번 해도 되겠다. 네. 11명 뛰었을 때 어떤 음. 팀이 제일 잘할지. 그런데 네. 그 뭐 로드리 11명도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한데 네. 빌링엄 11명이 제일 뭐 벨링- 현실적으로 네. 설득력이 있네. 저도 그 그래요? 얘기하려고 어. 그랬어요. 벨링엄. 네, 벨링엄 11명이 가장 위력적이지 않을까. 음. 그리고 골키퍼를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그럼 지루 11명이지. 자기 팀으로 만약 한다. 그러면 지루가 11명이야. 자기 팀 선수로 하면은 네. 재밌긴 하겠다. 아, 나는 11명씩.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무드릭 11명. 빠르긴 진짜 빠르잖아. 좀 웃기긴 하겠다. 그지? 네. 어? 너 야말 11명? 아니 부상 없는 더용 11명. 아, 부상 없는 전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여기? 아무튼 저희 이제 로드리로 네. 사실 2부 주제가 로드리 하나는 딱 있어가지고 되나 싶었는데 로드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요. 원래 다 그렇죠. 뭐. 아무 네. 얘기나 해도 다르잖아. 네. 아무 얘기를 흘러가면 네. 되잖아. 네. 그러게. 청이 형 있을 때랑 제가 진행했을 때 다른 분위기가 어때요? 똑같아요? 수빈이가 저번에 라디오 팟캐스트 이제 진행했을 때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 1년 됐죠? 진행 능력이 정말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게 뭔가 이렇게 되게 성숙해진 느낌? 마음 자체가 달라진 거야. 직원일 때와. 아니 그렇게 그래, 얘기하면 그래, 안 차이가 돼요. 있어. 아니 그래. 그때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어. 이제 나이가 더 들기도 했고. 어. 예. 그래. 인생 상담을 많이 했으니까 하다 그- 보면 또 제 개인 것 자기가 중에서? 성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맞아요. 나를 돌아보고. 아니 근데 음. 프리 때가 사실 영향이 더 나오긴 하죠, 초반에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타성이 젖으면서 이제 대충 하게 되거든. 초반 버프에 그렇죠. 초반 버프가 있어 이게 또. 아니 그래도 뭐 주번 버프라도 재밌게 잘 됐지 않습니까? 수빈이도 올해 결혼하려고 그러니? 올해 해요 저. 올해? 네. 몇 월에? 저 11월. 그때 전투력 좋습니다. 결혼 직전에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제일 높아요? 결혼하고 뭔가 이제- 6개월 동안 네. 전투력 좋습니다. 그럼 한 8개월, 9개월 동안 엄청 해놔야 되네요, 저. 그렇죠. 그때 해놔요. 앞으로 한 1년 봅니다. 너의 전투력을. 급격하게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애기도 낳을 거지? 네, 저 애기 나요. 그래. 한 셋 꼭 낳아줘. 셋. 저는 2명. 2명. 3명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최소 2명. 아직은 아니고. 아이, 잠깐만, 또 무슨. 아 그럼 물어보고. 지금은 없고, 지금은 없고. 물어보고. 지금은 없고. 아 미리 뭐 예. 혼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수 있는데. 요즘은 뭐 혼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음. 그냥. 뭐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로드리에서 갑자기 제 얘기를 왔는데. 저도 행복하게 살고, 로드리도 행복하게 사는 거죠. 아 예. 예. 네. 네. 마무리 짠하시죠? 야, 수빈이를 위해서 한잔합시다. 그래. 수빈아. 결혼 축하해. 감사합니다. 행복해. 네. 그렇게 네. 하지 말라는데 길을 쓰고 다들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네. 에이, 다 해야 돼. 싹 다 해야 돼.